방치질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잘하는 게 중요해요. 충치가 많이 생기는 부분이 2군데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아이들한테 뽀뽀 그쵸. 입에다 안 하잖아요. 그쵸. 실질적으로 감염하는 데 영향을 주나요? 우리 아이가 입이 좀 튀어나왔거나 치아가 약간 뻗어졌거나 아니면 얼굴이 약간 돌출형 얼굴이다 라고 하면은 네, 안녕하세요. 이민주 육아상담소 이민주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전문가의 깊이 있는 지식과 경험을 들려주는 대담한 육아상담소. 엄마라면 누구나 궁금하고 또 걱정돼 우리 영유아 구강관리에 대해 오늘 주제를 정하고요. 조성주 원장님 모시고 대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조금 긴장하셨는데요. 긴장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루센트 치과에서 교정과 전문의로 이제 대표원장을 하고 있는 치과에서 조성주라고 합니다. 또 소개해 주실 거 있잖아요. 또요? 아이 네. 몇 명이세요? 미치아 가동 4명을 키우고 있어요. 네 아이의 아빠. 이남이요. 몇 살 몇 살이에요? 1357. 1세, 3세, 5세, 7세 네. 홀수로 5세도 계획이 아니요. 아우 정말 다자녀. 그쵸? 네. 오늘 그래서 치아가 나기 이전, 유치가 나기 이전인 영아기부터 네. 또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는 이 어린이의 시기, 요 시기까지 제가 질문 폭격으로다가 여쭤볼 거예요. 지금 막내는 이제 아랫니가 막 나오기 시작한 6개월 네네. 정도고 이제 첫째는 이제 앞니가 빠지기 시작하는 이제 영유아기 마지막 단계라서 각각의 시기마다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구나. 제가 느껴지는 부분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적인 부분을 좀 총동원해서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넷째, 이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친구는 치아가 사실 있진 않잖아요. 없어요. 그 시기에도 구강 관리가 중요한가요? 그렇죠. 이제 구강 관리라고 하면은 보통은 치아 관리라던가 아니면 입안 관리 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치아가 없으니까 치아 관리를 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이제 입 안에도 보면은 이제 약간 세균들이 좀 있습니다. 자기 전에 제 당번이라서 젖병을 닦거든요. 더블 하트 이렇게 5개 세워놓고 이렇게 닦고 하는데 아빠 모드. 네, 아빠 모드 닦고 나는데 아침에 와이프한테 혼나요. 찌꺼기가 남았다고. 안 젖꼭지에 되죠. 찌꺼기가 남았잖아요. 이거 빡빡 문지르라고 했잖아. 그럼요. 얼마나 그래서 중요한데요. 제가 아침에 맨날 혼나고 출근하는데 그 찌꺼기가 되게 끈적끈적해요. 분유를 먹거나 모유를 먹고 나면 그 찌꺼기가 되게 끈적끈적해서 아이들이 입안에 좀 남아있으면은 세균이 될 수가 있어서 이제 생후 한 6개월 전에 치아가 없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 전에는 항상 입안을 좀 헹궈주는 게 중요합니다. 가제수건 같은 걸로 따뜻한 물로 적셔서 빼주던가 제가 조금 많이 하는 방법은 애들 약병 있잖아요. 네네. 약병에다가 분유 타고 나서 남은 물 같은 거를 조금 넣어서 그걸 조금 먹여주는 게 이제 물로 이제 삼키라고. 헹구는 개념으로. 네. 근데 너무 좋을 것 같은 게 막수라고 하죠. 맞아요. 밤에 수유를 하고 나면 해줄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도 막수 하다 보면 잠들어 있거든요. 맞아요. 깨워가지고 막 하기가 힘든데 힘들어요. 약병에다가 싹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요. 헹궈서 삼키는 정도로 맞아요. 하고 그대로 눕혀서 수면으로. 너무 좋은데요. 그러면은 충치세균 말씀을 좀 잠깐 해주셨는데 충치세균 감염 때문에 사실 요즘은 아이들한테 뽀뽀 입에다 안 하잖아요. 그쵸. 실질적으로 감염하는 데 영향을 주나요? 뽀뽀도 영향을 주기는 하죠. 애들은 또 입 주변에 들어간 거 무조건 다 빨아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딱 묻히는 순간 침 안에 있는 세균이 일부 전달이 될 수가 있죠. 그렇게 돼서 되는 경우도 있고 음식을 코 불어서 준다던가 아니면 엄마가 간 맞추고 혹시나 매운가? 먹어보고 준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이제 세균이 일부 전달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건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그쵸. 근데 뽀뽀 어떻게 안 하고 살아요? 오래 뽀뽀하고 막 이렇게 조심은 하는데 막상 애들 먹일 때 급하니까 이렇게 불어서 또 주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입안에 있는 세균들이 엄청나게 종류가 다양한데 호기성 세균, 현기성 세균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 그중에서 이 호기성 세균들은 침의 어떤 수증기 부분, 비말이라고 하는 부분을 타고 넘어가게 되면은 아이 입안에서 자라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입안을 청결하게 유지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내가 세균이 없으면 내 아이한테도 넘어갈 게 별로 없으니까. 그쵸. 근데 저녁 먹고 막 양치질도 안 했는데 우리 애 예쁘다고 막 뽀뽀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유치가 빠지면 영구치가 나는데 유치에 충치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충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날 때도 좀 영향을 주나요? 네, 맞아요. 영향을 주는데 어차피 이놈들 빠지면 그만 아니에요. 혼린하고 새이 두꺼비집 얘기도 하고 근데 새이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 시기거든요. 잇몸 안에서. 잇몸 안에서 이거저것 해서 이제 치아들을 영구치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 위에 뭐가 있냐면 보호대가 있는 거예요. 유치.
아기 치아 밑에서 자라고 있는데 유치가 빠지거나 세균 감염으로 해서 충격을 받는 거죠. 위에서 이제 뚜껑이 없어지고 자기를 공격하니까 잘 안 만들어지기도 하고 교정을 힘들게 해야 된다던가 나왔는데 이상하게 생겼다던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영향을 주는 거네요. 그쵸, 눈에는 영향을 많이 보이지 줍니다. 않지만 예. 엄마들이 영구치부터는 진짜 관리 잘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쵸.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영구치는 6살 때 나오면은 죽을 때까지 평생. 가니까, 죽을 네네. 때까지 가니까 정말 중요한 치아라서 그 유치랑은 조금 개념이 다르죠. 네. 영유아 검진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서 필수 서류이기 때문에 네, 맨날 집에 많이 하시겠네요. 저는 애들이 4명이다 보니까 누구 아버님, 누구 어머님 이런 식으로 맨날 넘어와요. 계속 가겠네요.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구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필수 제출 서류는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놓치는 경우들도 꽤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구강검진도 중요하잖아요. 그쵸? 구강검진도 중요합니다. 그 구강검진에서 있는 그 시기가 있어요. 각각 네. 18개월에서 29개월 사이에 뭐 한 번 오고 41개월, 53개월, 뭐 65개월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시기들을 잘 보면은 앞니들이 다 나오고 어금니가 이제 싹 나오는 시기, 그리고 어금니가 다 나오는 시기, 그리고 그 치아들을 가지고 완전히 사용하는 시기, 그리고 마지막은 영구치라고 하는 6번 어금니가 딱 나와서 이제 처음 세팅이 되는 걸 보는 시기, 그렇게 4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각각의 시기별로 주의해야 될 부분도 있고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치과에 가셔가지고 간단하게라도 보여주시면 돼요. 사실 어머님이 구강검진을 간다고 아이들 데리고 치과에 가시는 게 쉽진 않을 거예요. 솔직히. 네네. 큰 일이에요, 이게. 예, 이거 여담인데 제가 애들 책을 많이 읽어주거든요. 네. 근데 항상 치과는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그게 불만이에요. 치과는 항상 도깨비, 호랑이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네네. 그래서 애들이 치과에 와보지도 않았는데 근데 무서워요.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책을 만드신 분들이 또 어른이잖아요. 아마 그분도 치과를 무서워할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아닐까. 맞아요. 저번에 저희 아이도 이제 구강검진을 갔다가 보통 일반 구강검진을 그냥 가면 치아 안만 보잖아요. 사진까지 촬영은 안 하는데 네. 이제 4차 정도 됐으니 한번 맞아요. 찍어보자 해가지고 네. 우연히 찍었다가 저희 네. 아이 매복치를 맞아요. 앞니 딱 매복치를 발견을 하고 큰 충격을 받고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네. 제가 그거를 서브 채널에 올렸는데 생각보다 비슷한 경험들이 굉장히 많고 네. 매복치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오늘도 오전에 2명 뽑고 왔어요. 무서워요. 그냥 약간 옆집처럼 네네. 그냥 근처 동네에 들려서 우리 아이 입안에 뭐 하마입 해가지고 한번 크게 보여주고 오자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요? 네,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실 치약 관련해서인데요. 치약이요? 치약은 언제부터 사용하면 되나요? 치약은요, 칫솔을 쓸 때부터 써야 되지 않을까요? 칫솔, 네. 소를 쓸 때부터 네. 치약 사용. 치약은 칫솔에 묻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칫솔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는 거는 이제 세정작용만 있는 건데 아이들 치아에서는 닦아주는 행위 자체의 효율보다는 그 불소가 함유되어 있는 치약을 통해서 치아들의 표면을 조금 강하게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충치 큰- 예방을 위해서 맞아요. 그러면 불소 치약에 대한 이야기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쵸. 되게 헷갈려요. 고불소, 네. 저불소, 무불소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예, 예. 연령별로 다른지도 좀 궁금해요. 맞아요. 치약은 딱 하나예요. 불소가 불소. 얼마나 네네, 있느냐 그게 없느냐.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불소는 500ppm, 고불소는 1000ppm인데 사실은 저불소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게 정설이긴 합니다. 충치 예방 효과는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저불소나 무불소는. 네. 근데 이제 불소 특유의 약간 향 같은 게 있거든요. 네네. 약간 특이하게 나오는 약간 화한 느낌. 애들은 맵다고 표현을 하죠. 예, 그래서 소아치과학회나 아니면 이제 세계 연맹이나 이런 데서 검증된 거는 1000ppm부터 충치 예방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고 불소 치약을 하루에 2번 정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세 미만 같은 경우는 아이가 삼켜서 먹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네. 좁쌀같이 조금만 짜서 이제 저불소나 무불소가 아니라 양을 조절하는 맞아요. 거죠. 예, 네. 그래서 저불소하고 무불소는 불소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심한 아이들한테 500ppm짜리에다가 살짝 섞어가지고 0ppm짜리 네네네. 쓰던가 500에 1000하고 섞어가지고 조금씩 써든가 해서 아이한테 그 불소에 대한 향에 대한 거부감을 좀 낮춰주면서 좀 적응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삼켜도 괜찮아요? 예, 삼켜도 돼요. 의도적으로 먹지 않으면은 독성이 이제 발현되는 양까지 먹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독성에 대해서 항상 환자분들이 얘기를 하고 엄마들 물어봐요. 많이 걱정해요. 네. 우글우글우글 패 이걸 잘 못하기도 하고 맞아요. 쩝쩝쩝 네. 침을 삼키다 보니까 이게 넘어가니까 걱정하긴 하거든요. 저도 이제 셋째가 칫솔이 멀쩡하진 않아요. 분명히 어저께 샀는데 계속 씹어 먹어요. 무슨 껌처럼. 맞아요. 칫솔도
생면도 씹어 먹는데 치약이라고 안 먹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좀 찝찝하신 거죠. 불소 치약을 또 써야 되긴 하겠고, 근데 아이가 또 불소를 먹는 건 또 걱정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불소가 독성을 발휘하려면 요 성인 치약 양에 들어가 있는 불소의 함유량 50배를 먹어야 돼요. 실제로 독성이 발현될 확률은 극히 낮고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찝찝하시면 500ppm짜리로 거부감을 좀 낮추시고 네. 아이가 퇴하는 거가 조금 더 익숙해진다 네네네. 싶으면은 그때부터 쓰시는 게 더 좋습니다. 불소도포를 할 수 있잖아요. 네, 불소도포가 사실 엄청 좋죠. 전문가들이 하는 거니까. 불소도포는 왜 해야 되죠? 뭐 충치 예방이기는 한데 불소 치약이랑 좀 같은 개념인가요? 불소라고 하는 게 플로라이드라고 하는 그 성분이 치아들의 표면을 되게 광택을 내게 해주는 거예요. 치아가 보면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거를 진짜 반질반질하게 광택이 나게끔 하는 거를 광화라고 하는데 2년 동안은 계속 스스로 광화가 일어나요. 더 강해지는 거죠. 뭐 때문에? 침 때문에. 네. 침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치아들을 강하게 만드는데 그 타이밍에 불소를 살짝 덮어주면은 이게 엄청나게 강한 돌이 됩니다. 충치를 저항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거죠. 생기는 네. 거네요. 근데 치약은 거품형 나고 뱉고 이러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불소 도포 같은 경우는 끈적끈적하게 되어 있어요. 씹는 면 충치가 조금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면을 전문가들이 조금 도포를 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치아들에는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아이들은 언제부터 하면 좋을까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유치가 나오면서부터 해도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6개월 이상부터는 치아가 나오면 무조건 해도 된다. 근데 막내가 아랫니 2개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그 2개 하자고 어떻게 가겠어요? 6개월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이 안 되고 아랫니 한 3개, 4개 정도를 코팅하겠다고 굳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유치가 전부 다 어금니까지 나왔을 때 한 만 3세 정도 시기 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은데, 해보는 건 좋은데 만약에 아이가 아직까지 치과에 가는 걸 너무 힘들어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한 만 4세 때 가셔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텀은 어느 정도 두고 하면 좋아요? 약간 기준이 조금 달라요. 충치가 별로 없는 애들이 있어요. 충치가 잘 생기는 아이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양치질 잘 해줬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충치가 많아? 이렇게 하는 애들은 3개월 간격으로 하는 게 일단 권장되는 사항이고, 충치가 별로 안 생기는 아이들 같은 경우 치과에 갔는데 충치가 하나도 없대요. 네. 이런 아이들은 6개월 간격으로 해주는 게 제일 좋다라고 나와요. 실질적으로 아이를 아침, 저녁으로 뭐 점심까지 하면 총 3번인데 전쟁이거든요, 양치하기. 네. 양치시키기 전쟁인데 이제 올바르게 양치하는 법을 좀 알아야 아이 치아 관리를 집에서 매일 또 잘 해주잖아요. 네. 칫솔질 하는 거, 치실 사용하는 거 요거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딱 말씀을 드리자면 치아들을 양치질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잘하는 게 중요해요. 양치를 잘하는 거. 네. 그래서 뭐 그런 거죠. 세수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잘하는 게 중요한 네네, 것처럼 양치질도 정말 짧은 시간밖에 없다 그래도 딱 해야 될 부분을 핵심적으로 하게 되면은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 요거 진짜 꿀팁이겠네요. 네. 왜냐면 애들 오래 잡고 막 계속 하시는 분들 계세요. 막 애들 자지러지고 네. 막 다리로 끼고 막 이렇게 그게 하시는 힘들어요. 분들 순식간에 하되 진짜 해야 되는 부분을 알려주시는 맞아요. 거죠. 충치가 많이 생기는 부분이 2군데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애기들은요, 앞니 사이예요. 위에, 아래, 가운데 4개 사이. 그리고 어금니 사이. 요 치아 사이. 여 치아 사이. 자, 그럼 제가 여기서 빼먹은 게 뭘까요? 송곳니예요. 송곳니. 송곳니는요, 앞뒤가 좀 벌어져 있어요. 치아가 벌어져 있다는 거는 사실 양치질을 대충 해도 음식물이 안 껴지 낍니다. 네. 치아들이 음식물이 끼는 곳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금니 사이하고 아랫니하고 윗니, 앞니 사이. 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해주시고 이 부분에 치실질을 꼭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양치질을 하는 방법은 정말 정석적인 방법도 알려드리긴 할 텐데 네. 시간이 없으면 아빠 모드. 아빠 네. 일로 와. 네. 그거도 중요해요. 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빨리 양치질 시키고 침대로 보내야지. 4명이면 거의 어린이집인데요. 네, 침대를 빨리 보내야지 유퇴를 할 수가 있기 네네. 때문에 일단은 정석적인 방법, 내가 여유가 있다, 오늘 네네. 애들이 숙제를 빨리 끝냈어, 아니면 애들이 책을 빨리 읽었어, 양치질할 때도 좀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애들 치아는요 이렇게 앞니 6개 그리고 어금니 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른들 칫솔질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요. 치아하고 잇몸 사이에 있는 치주질환, 즉 치석이랑 치태를 꼼꼼하게 제거하고 이 씹는 면으로 내려보낸다, 그리고 아래는 올려보낸다, 이런 거가 있는데 애들은 못해요. 손목 힘이 너무 약해서 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앙문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회전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돌려주는 식으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씹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돌려주면은 은근히 씹는 면도 닦이지만
바깥이랑 안쪽도 좀 닦입니다. 그리고 안쪽은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근데 이렇게 쳐주는 것도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치아들을 마사지 하듯이 원을 돌리면서 닦아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이를 닦여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닦아주는 기준으로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찔러요. 입안을. 왜냐하면 성인들의 입이랑 아이들의 입이랑 크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부드럽게 돌려주는 식으로 하시면 되고, 치실은 성인들 치실은 아이들이 못 써요. 그래서 이제 손잡이 있는 걸 보통 많이 쓰는데 치실로 이렇게 치아하고 치아 사이에 한 번씩 뺐다 꼈다 해주시면 되는데, 잘 안 들어가게 되면은 앞뒤로 톱질을 하듯이 살짝 올리면서 빼주고 그리고 꼭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금니하고 어금니 사이 이 부분이 제일 많이 썼기 때문에 이 사이를 꼭 치실로 한 번씩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양치할 때마다 치실 하는 게 좋은 거네요, 그러면? 그쵸. 근데 할 수 있으면. 맞아요.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자기 전에 하는 양치질이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거의 70-80% 정도의 충치 관련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전에는 조금 힘드시더라도 치실질을 꼭 해주시고요. 양치질은 대충 하더라도 치실질만이라도 꼭 한 번씩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EBS고요. 네네. 이제 아빠 모드. 아빠 모드는요, 칫솔질을 해서 한 번 대충 이렇게 훑어주고요. 네. 그 다음 치실질만 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아, 그럼 치실이 진짜 중요한 거네요? 진짜 중요하죠. 그러니까 칫솔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주고, 네. 그리고 치실로 이제 음식물 끼어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그렇죠.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네, 당황스럽죠. 근데 네네. 씹는 면에 충치가 생기는 것은요,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생겼다고 하더라도 치료 자체가 되게 단순합니다. 지금 드는 생각이, 아이들한테 칫솔질을 막 가르쳐 줄 때도 사실 오랫동안 아이들이 집중해서 하기가 힘들잖아요. 진짜 해야 되는 데를 꼼꼼하게 할 수 있는 걸 가르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맞아요. 훨씬 더 중요해요.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랫니가 막 앞니들이 나왔는데 조밀조밀하게 나온 애들은 엄청 껴요, 가운데. 맞아요. 예. 저희 아이도 교정은 진짜 해줘야겠다. 아빠 닮았네 이러면서 맞아요. 네.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오히려 많이 펴졌어요. 맞아요. 펴져요. 네. 예. 아이들은 계속 크는데 치아들은 변하지 않아요. 아, 여기 턱뼈가 자라서 맞아요.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은 유아기 때 치열이 고르지 않다고 교정을 막 할 필요는 없네요. 없죠. 예. 그럼 교정은 언제쯤? 병원에 많이 오세요. 네네. 이렇게 한 5살, 6살 되는 일찍 아이들. 하더라고요. 네, 되게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가 지금 이 시기에는 한 번쯤은 좀 가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오시는데, 교정에 대해서 딱 3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딱 네네. 3가지. 그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첫 번째, 우리 아이가 입이 좀 튀어나왔거나 치아가 약간 뻗어졌거나 아니면 얼굴이 약간 돌출형 얼굴이다 라고 하면은 초등학교 한 4학년에서 5학년 때 그때 시작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반대인 경우가 있어요. 약간 주걱턱 혹은 반대교합이라고 해서 앞니가 거꾸로 물리거나. 아랫니가 앞으로 맞아요. 나오는. 아래턱이나 아랫니가 나온 경우. 네네. 네. 아래턱이 나온 경우는 만으로 한 7세 정도. 오. 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단순히 치아가 조금 삐뚤삐뚤하게 나왔다. 네네네. 그것도 4학년 4학년 정도. 그러니까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아이를 데리고 교정적으로 뭔가 좀 하고 싶거나 검사를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7, 8세 정도쯤에 우리 아이가 혹시 치아가 거꾸로 물리지 않는지 주걱턱이 아닌지 검사를 한번 받고 그때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까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경우에는 이제 영구치들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외복치라던가 네네. 아니면 영구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한번 체크할 겸 해가지고 구강검진 가야 됩니다. 예, 그렇죠? 구강검진해서 엑스레이는 꼭 찍어보셔야 돼요. 네네. 예.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조언해 주실 거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가끔 얘기해요. 환자들 보고 진료하는 게 더 힘드냐 아니면 애들 보는 게 더 힘드냐. 네,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죠. 병원이 훨씬 편해. 애들 보는 게 훨씬 힘들어요. 어머니 아버님의 어떤 아이들에 대한 육아가 그 어떤 것보다 값진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부디 이 채널에서 이렇게 육아 정보를 얻어가시는 분들이 본인이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는 맞아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항상 아이들을 어느 정도 재우고 나서는 와이프하고 육아 퇴근하고 좋은 시간을 가지면서 조금 힐링을 하고, 아이들이 깨어있을 때는 애들한테서 힐링을 받고 하기 때문에 네. 정보들을 좀 습득하시면서 나름대로 생활에 유용한 팁이 되셨으면 좋겠고, 어머님들, 아버님들 정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 지금이 아이가 어려서 힘들 뿐이지 네. 사실 같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네. 부모님들 건강하고 행복한 육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에 또 유익한 육아 정보로 찾아뵐게요. 안녕. 안녕.